안녕하세요. 오늘의 자리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오늘의 미래학 특별편 2부는 새로운 길을 가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래학 특별편 2부, 새로운 길을 가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매체연구실 실장을 맡고 계시죠.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성용준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6일과 11월 9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3부작 이 하이브리드 강의쇼 오늘의 미래학이 보여준 가치를 조명해보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의 미래학이 선정했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사랑했던 고흐의 걸작이 탄생한 배경과도 연관될 만큼 귀의 질환은 인체의 감각과 균형에 깊이 개입한다. 그런데 문명의 편리와 함께 늘어난 소음 환경, 그리고 소금, 설탕, 나트륨 등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의 식습관은 우리의 귀를 공격하고 마침내 청력세포의 손상으로 들을 수 없거나 심각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등 어두운 귀의 미래를 경고하고 있다. 모두가 외치고 있는 환경보호. 그러나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여전히 빨간불이다. 그중 심각한 오염원으로 등장한 미세 플라스틱과 이를 탈피하기 위한 순환 경제적 관점에서의 플라스틱 관리 방안, 그리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ESG 경영. 위기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 유럽의 새 도시를 통해서 바라보는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 2차 대전과 홀로코스트를 겪었고 기념물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새 도시. 그곳에서 배우는 용기와 연대, 약자에 대한 공감, 그리고 희생과 헌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힘이 됩니다. 영상으로도 잠시 오늘의 미래학에서 다룬 1부에서 3부까지 주제를 만나봤는데요. 사실 주제가 매우 광범했거든요. 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과 관련된 환경, 건강, 문화 등 다양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3부작으로 진행된 오늘의 미래학은 위기의 오늘을 희망의 미래로 바꿔보겠다는 이런 슬로건 같았거든요. 강의가 끝난 지금 봤을 때 강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미래학 강연 시리즈는 교과서 속 담론이 아닌 일상의 담론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라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던 강연 콘텐츠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강연을 통해서 대중의 태도 변화와 더 나아가서는 사실 행동 변화가 목적이었는데요. 가령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오경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순환경제를 위한 플라스틱 관리 방안, 그리고 ESG 경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던 2부를 본 시청자분들께서는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것이 우리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이슈이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의 이후에 많은 분들이 남겨준 소감과 피드백을 보면요, 태도 변화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강의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변화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의 시각은 또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 궁금해서요. 그 목소리를 화면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평소에 건강 강의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원래 오프라인으로 강의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마감돼서 유튜브로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연이 훨씬 새로워서 좋았습니다. 특히 발달된 문명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결국은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고요. 세상 모든 것이 연결돼 있구나라는 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제의 강연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2부 강의에 참여했는데요. 사실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또 우리가 많이 쓰고 또 어느 정도는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도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교수님이 강연을 통해 말씀하신 순환경제에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제의 강의들이 많아져서 좀 더 많은 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목에 끌렸다고나 할까요? 내일의 미래학이 아니라 오늘의 미래학이라는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총 3부작 강의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매번 주제가 달랐지만 모두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미래가 담긴 새 과거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최우근 교수님을 통해 소통과 화해, 그리고 애도와 공감을 통해서만이 우리 모두가 함께 미래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요즘 우리 사회에 정말 갈등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증오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잘못한 이들은 진정으로 사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어서 빨리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꼭 이 강의들을 시청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오늘의 미래학이 왜 이런 주제의 강연으로 진행됐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기획을 담당하셨잖아요, 교수님. 이렇게 기획을 담당하게 된 뭔가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반응을 보면 아, 참 이렇게 기획을 잘했구나. 그렇죠. 이런 예.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대중들이 만족하고 좋아하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했다는 점에서 저희 매체실 내부에서는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학생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준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질의 컨텐츠를 또 지속적으로 개발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들었고요. 네, 사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콘텐츠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이번에 하이브리드 강의쇼를 표방하면서 오늘의 미래학이 보여준 강의 형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미래학이 주제뿐만 아니라 강의 형식도 매우 독특하고 특별하다. 이런 여러 소감을 봤는데요. 이렇게 강의 형식에 있어서 특별함을 뭔가 추구하신 뭐 이유나 뭐 또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대학 내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을 제공하는 교수님들도 저희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컨텐츠의 방법론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던 지난 2년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하이브리드 강의쇼를 표방한 오늘의 미래학 3부작은 강연자와 수강생의 상호작용이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쉽게 접근이 됐다는 게 또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3부작 그 하이브리드 강의의 경우에 참여를 할 때부터 다른 일반적인 강의와는 달랐잖아요. 누구나 관련 QR코드 이렇게 스캔하거나 URL에 접속해서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제출하면 또 참여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하고 나면 이런 컨텐츠들이 좀 휘발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컨텐츠적인 가치가 조금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또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의 미래학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차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그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던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들이 일반적으로는 일회성의 강의로 그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러한 한계와 아쉬움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이번 매체실에서는 오늘의 미래학 강의의 핵심 내용을 하이라이트식으로 재가공하여서 임팩트 있는 지식 컨텐츠로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컨텐츠들을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 만들어진 컨텐츠가 더 가치를 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반가운 기획이고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의 미래학을 통해서 오늘의 위기를 진단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찾기 위해서 배움의 기회가 또 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드는데, 처음에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사실 오늘의 미래학 3부작은 지난해 21년도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최초 기획되었습니다. 그 기획의 바탕에는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앞으로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시스템을 준비하고자 하는 고려대학교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교육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컨텐츠가 고려대학교 의지가 담겼다. 네. 오늘의 미래학은 불안 요인이 높아진 현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의 길을 제시하고자 했는데요. 그만큼 새로운 주제와의 더 많은 결합이, 컨버전스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후속 강의는 어떤 강의를 또 기획하고 계실까, 뭐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대학 강단에서 소비자 심리와 광고 심리를 강의하고 있는 만큼 사실 모든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이슈를 다뤄보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네. 또한 요새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미디어 콘텐츠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을 기획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주제들은 우리의 지속 가능한 삶에 직결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한테 매우 관심 깊은 주제들일 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가 나오면 꼭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종교를 통해서 미래를 조명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미래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미래학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성 교수님, 뭐 소감이라든지 마무리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기술의 발전, 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지난 2년 넘게 이어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힘들고 혼란스러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미래학과 같은 자그마한 노력들이 쌓여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삶과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교육 매체실의 그 역할과 위상이 매우 중요해진 맞습니다. 시기에 또 실장님이 되셔서 아마 이제 이런 콘텐츠들도 많이 나오고, 예, 책임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오늘의 미래학 강의를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콘텐츠가 실제로 나오는 걸 보면서 교육 매체실에 갖는 기대가 아마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에 관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바로 미래는 당신이 오늘 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말인데요. 당연한 말 같지만 가장 깊은 진실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닐까요? 오늘의 미래학은 여러분과 함께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생각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당신들입니다.
모두들 후회 없는 오늘을 사시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